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지도 1년 8개월. 코로나로 인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누구는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싶고, 누구는 하루빨리 해외여행을 가고 싶고, 누구는 하루빨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맘 편히 만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누구는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한들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얘기하죠. 심지어 코로나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코로나는 하나의 증상일 뿐이에요. 사람이 암에 걸리면 기침과 같은 감기 증상이 나타나죠. 그 기침이 코로나예요. 기침이라는 증상을 잡아봤자 아직 암덩어리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해결되지 않은 암덩어리는 바로 기후위기죠. 사실 기후위기가 문제라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실천이에요. 아는 것은 인지하고 그치지만 이해하는 것은 실천으로 이어져요. 이해한다면 몸소 실천하고 필요하면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적극적인 공유를 통해 확산시켜요. 결국 이해하지 못한 앓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저 또한 인지했을 뿐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세상에는 의식 있는 천재들이 있는데요.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아주 쉽게 세상에 알려주는 사람들이죠. 의식 있는 천재, 타일러 라시의 두 번째 지구는 없다를 읽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타일러는 78억 명의 지구인 모두가 빚쟁이라고 얘기해요.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일정 규모 이상 자원을 갖추고 있어야 순환하고 재생할 수 있어요. 지구가 1년 동안 순환과 재생을 통해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총 자원의 양을 생태 용량이라고 해요. 이 생태 용량 값을 1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1.75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빌릴 수 있는 1년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내년치 예산까지 미리 땡겨 쓴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지구의 평균 온도는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온도가 상승한다는 건 우리 모두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정확히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단순히 더워지는 게 아니에요. 빙하가 녹고 바다가 뜨거워져요. 빙하가 녹아 바닷물 자체의 양이 많아지고 바다가 뜨거워져 열 팽창으로 인해 부피가 증가하죠. 그렇게 해수면이 상승해요. 수온 상승과 해수면 상승은 결과적으로 태풍 피해와 침수 피해를 키우게 돼요. 과거에는 태풍이 오더라도 이 태풍이 바다를 만나면 쉽게 꺼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따뜻해진 바닷물이 올라오고 태풍의 에너지원인 수증기가 돼요. 태풍이 꺼지기는커녕 되려 막강해지는 거죠. 2005년 미국 뉴올리언즈를 비롯해 남동부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미국 태풍 등급 중 가장 강력한 5등급에 속해요. 슈퍼 허리케인 등급이죠. 무려 1,800여 명의 사망자와 150조 원의 경제 피해를 남겼어요. 수온 상승 때문에 이와 같은 수준의 태풍이 앞으로는 일반적일 것이라고 얘기해요. IPCC의 연구에 따르면 2050년에는 해수면 상승으로 3억 명이 사는 지역이 침수 피해를 당하게 되는데요. 베트남 남부 전역, 중국 상하이가 바다에 잠기게 되죠. 한국 또한 군산이 없어지고 김해공항과 인천공항도 없어져요. 전북 지역과 충남 지역은 굉장히 큰 피해를 보게 돼요. 시리아는 10년이 넘게 내전 중이죠. 가뭄에 시달려 식량을 구할 수 없던 농민들이 대거 도시로 몰리면서 내전으로까지 이어진 시리아의 사례를 보면 침수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상상해 볼 수 있어요. 타일러가 추천하는 기후위기 관련 도서 6도의 멸종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6도 상승하면 생물의 95%가 멸종한다고 해요. 인간은 물론 포유류, 파충류, 어류, 심지어 바퀴벌레마저 없는 세상이에요. 에이, 설마 그런 세상이 오겠어 싶지만 지금 이대로 간다면 2100년에는 6도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해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 올라가면 북극의 얼음이 녹는 속도가 빨라지고 북극곰이 멸종 위기에 놓여요. 이미 그 1도는 올랐고 북극곰은 멸종 위기에 놓여 있죠. 그와 더불어 지구상의 척추동물 개체수는 이미 10마리 중 7마리가 없어요. 2도 올라가면 그린란드 전체가 녹아 마이애미, 맨하튼이 바다에 잠기고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환자들이 수십만 명으로 늘어나요. 3도 오르면 지구의 폐 아마존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 3도까지 오르게 되면 배먹임 현상으로 인해 6도까지의 상승이 불가피해져요. 쉽게 말해 이때부터는 이미 벌어진 결과가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인류는 해결 능력을 상실하고 온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게 돼요. 3도 상승은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피해야만 하는 수치인 거죠.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정이 채택되었어요.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도 아래에서 억제하고 1.5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국제 합의안이에요. 가입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년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온실가스 24.4% 감축을 목표로 하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죠. 하지만 협정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탄소 배출 문제는 일부 국가만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EU는 전 세계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고민했고 2018년 탄소 국경세 법안을 만들기로 해요. 이 탄소 국경세란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예요. 이 세금이 도입되는 시기는 2023년이에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2023년 한국 기업들이 미국과 EU 그리고 중국에 지급해야 할 탄소 국경세만 6,100억 원에 이른다고 해요. 탄소세가 더 강화되는 2030년에는 무려 1조 8,700억 원을 추가 지불하게 되죠. 한국은 세계 경제 규모 상위 10위를 차지했어요. 경제 규모가 대단한 만큼 이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전 세계 9위권으로 상위권인데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지 않으면 10년 뒤엔 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10대 경제국 가운데 1위가 될 것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1위가 된다면, 그리고 탄소 국경세는 더욱 강화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는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태풍, 환경 난민, 그리고 경제 위기까지. 기후위기는 단순히 더워지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도 아닌 우리 세대의 인류 생존에 있어 매우 절박한 문제예요. EU처럼 국가가 나서서 법안이 바뀌고 그에 발맞춰 기업이 바뀌고 소비자가 바뀌고 모두가 심각성을 이해해야지만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예요. 이렇게만 보면 우리가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등밖에 없어 보여요.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 개인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시민에게는 투표권이 있듯이 소비자에게는 소비권이 있어요. 환경의식을 가지고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에게만 돈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이미 우리는 현명한 소비자지만 더욱더 현명해져야 해요. 그 시작은 공부예요.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그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진 소비권을 올바르게 행사해야 돼요. 단순히 저렴하거나 편리한 제품을 고르는 대신 환경에 대해 고민한 기업을 찾아 그 기업의 기준과 철학을 이해하고 소비해야 돼요. 사실 아메이는 60년 전부터 소비자를 교육해온 기업이에요. 아메이 사업의 본질은 좋은 제품이죠. 하지만 전자기기가 아닌 생필품이라 사실 그냥 써봐서는 제품 품질의 차이를 알 수가 없어요. 왜 60년 전부터 퐁퐁을 원액으로만 파는지, 왜 귀찮게 희석해서 쓰게끔 하는지, 왜 막대한 비용을 들이며 유기농 생태계 농장을 직접 운영하는지 등을 교육해 왔어요. 회사가 소비자를 교육시키고 기업의 철학을 이해하는 소비자가 또 다른 소비자를 교육시켜 왔어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이미 60년 전부터 창업자들은 환경 문제를 의식했고 그에 맞는 경영을 지속 실천해 왔어요. 결국 아메이 제품을 고집하는 매니아가 되는 이유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알아버렸고 그 기준을 맞추는 제품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찾는다 하더라도 그 기준을 맞추는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소비의 가치를 이해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관하면 안 되고 참여해야 합니다. 내가 무슨 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방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소비자입니다. 현명한 소비자는 가치 소비를 합니다. 이 시대의 그 가치는 단연코 환경보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소비자이기 전에 다음 세대의 부모입니다. 지구를 지키는 일에 동참하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꺼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정확하게는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대의 문제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불러올 뿐입니다. 감사합니다.